담이 결린의 담음의 생성 원리. 안녕하십니까. 빛생TV 한의학 강의팀의 소스필드입니다. 어제 운동을 좀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옆구리가 무지근하게 땡기고 결리는 것이 아마도 담이 결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겪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담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근육 통증, 관절 통증, 원인을 해석할 수 없는 모든 병을 한의학에서는 담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담음의 형태는 가래부터입니다. 가래보다 더 얇은 담음이 근육으로 들어갈 때 모든 근육통의 원인이 됩니다. 가래 같은 형태가 아닌 끈적끈적한 무형의 형태로 근육과 근육, 세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담 결렸다고 하고, 몸을 움직이다가 삐끗한 경우에도 진액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진액이 근육세포 사이를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자고 하지 못해서 정체될 때를 담음이라고 합니다. 즉, 진액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병을 우리는 담음이라고 부릅니다. 담음의 시작은 진액에서 출발합니다. 진액의 생성은 포의 훈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폐와 신장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진액의 순환과 기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육장육부 중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심포라 하였고, 인간의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 보따리라 하였고, 마음의 작용뿐만 아니라 심포의 훈증작용을 통하여 인체에 꼭 필요한 물질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포의 훈증이란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이나 진액의 농도가 포우열에 의해 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포는 우리 몸에서 진액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기관을 통해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간으로 가고, 가볍고 입자가 고운 것들은 경락의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은 간 문맥을 거쳐 간으로 가게 되고, 간은 영양물질을 소설작용을 통해 심장으로 공급하고, 심장은 심혈관계 시스템을 통해 전신으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간의 소설작용으로 심포에 보내진 영양분은 포의 훈증이라는 작용에 의해 체액과 진액의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심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교한 기계장치들이 있으며 이 중에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포의 포의 훈증의 원리는 원유가 정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석유 화합물이 정제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에서 심포로 보내진 영양분은 포의 훈증 작용에 의해 한 번 찌면 1차 생성물인 혈액이 되고, 두 번 찌면 2차 생성물인 진액이 됩니다. 세 번을 찌게 되면 3차 생성물인 정이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에센스이며 후천지정이라고 합니다. 정이 훈증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4차 생성물인 담이 됩니다. 그리고 담이 포의 훈증 과정을 거치면 5차 생성물인 폐정이 됩니다. 폐정이란 정의 생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에서 훈증이 과하게 된 혈액은 노폐물이 되는데, 이 노폐물들은 비장에서 파괴되거나 담에서 청혈작용으로 재활용됩니다. 폐정이 되고 나면 우리 몸에 정의 공급이 중단되고 육장에 정이 축적되지 못하므로 정부족 현상이 전신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 부족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세포나 조직의 변형으로 돌연변이나 암 등의 불치병이 발생합니다.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의 순환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장 중에서 간과 심장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혈액이 일정하게 공급되게 해주는 순환을 혈액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와 신장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순환을 기순환이라고 합니다. 기순환을 별도로 진액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진액의 순환은 폐와 신장과 간, 그리고 위가 주관하며 심장과 신장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것을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수승화강과 폐와 신장의 진액의 순환, 기의 순환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진액순환의 시작은 신장의 납기 기능과 폐의 습강지기 조화에 의해 기를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발생합니다. 신장은 수를 주관하고 폐는 기를 총괄하기 때문에 두 장기 사이의 에너지 교환 상태, 즉 협응작용에 의해 기순환과 진액의 순환이 결정됩니다. 기의 순환이 막히면 진액의 순환 역시 막히게 되고, 기의 순환이 늦으면 경락의 순환이 늦게 되고, 경락의 속도가 늦어지면 진액대사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진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담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잠깐 여기에서 담과 담음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액이 발산과 흡수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이 주로 어디에 쌓이게 될까요? 근육에 쌓이는 것을 담이라 하고, 근육 외에 장부와 장부 사이에 조직에 쌓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형태로 에너지 형태로 쌓이는 것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즉 근육을 제외한 다른 곳에 쌓이면 담음이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담음에는 진액이라는 말이 밑바탕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액은 위간신 사이클, 즉 위지대략에 의해 작동됩니다. 따라서 담음이 생기는 그 원인이 폐와 신장의 에너지 교환에 문제가 있고 위지대략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액의 순환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위와 간이 돕고 있는데, 이것을 위간신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또한 담음의 주요 원인은 위간신 사이클이지만 비심폐 사이클의 심장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어서 비지대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위지대략에서는 담음의 양상과 비지대략에서는 담음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담음은 절반 이상이 위지대략에 문제가 왔을 때 시작됩니다. 즉 담음의 원인은 위기불강입니다. 그러면 담음이 왜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담음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은 위기불강에 있습니다. 중력과는 무관하며 소장과 대장을 움직이는 장운동의 근본 에너지는 이 장의 하기기능, 즉 연동작용입니다. 위의 연동작용과 동시에 인체를 순환하는 기 역시 하기를 이루게 됩니다. 하기의 가장 큰 원동력은 위장의 연동작용과 폐의 습강지기와 신장의 납기 기능입니다. 소장은 온도가 높아야 활동성이 증가하고 영양분 흡수가 정상화됩니다. 소장에 열을 공급하는 루트는 심장이 80%를 차지하고 이와 십이지장이 20%를 공급합니다. 소장의 운동성을 결정하는 것은 열이며, 심장의 열이 소장으로 잘 내려가면 음식물의 소화 흡수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됩니다. 반면에 대장은 한에 민감한 장기이므로 대장은 차가워야 활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소장과 대장을 움직이는 근본 에너지는 한열입니다. 이 한열의 원천은 위장에서 출발하며 위장의 하기기능 결정도
위의 하늘이 결정하며 위장의 상태가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장관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화불량이나 유하스로 인해 위장에서 진액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소량만 흡수가 되면 이렇게 흡수된 적은 양의 진액이 포에서 빠르게 혼증이 됩니다. 이렇게 데워진 진액이 농도가 진해진 상태에서 진액 순환관을 통해 돌다가 간의 소설작용에 의해 펼 때는 잘 나갔다가 신장의 납기 기능에 의해 쭉 빨아당길 때 근육과 근육막 사이에 걸리게 됩니다. 농도가 너무 진해서 신장의 흡수 기능이 약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것이 정체되고 쌓인 것이 근육통의 원인인 담과 담음이 됩니다. 근육의 굴신, 즉 굽혔다 폈다가 하는 것은 관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신전, 쭉 펴는 것은 간의 작용이며 구부리는 것은 신장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다발로 되어 있고 다발과 다발 사이에는 진액이 있습니다. 간이 작용할 때는 진액이 분사되고 오므릴 때는 신장이 진액을 해소합니다. 굴신을 못하는 것은 근육 안에 진액이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해 굴신이 안 되는 부위에 담이 결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 담음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담음이 목으로 오는 것이 매끼인데 위관신 사이클에서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즉, 몸 안쪽에 오는 담이 매끼입니다. 목에 오는 담음은 토의 작용인 비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와 옆구리 쪽은 족소양 담경과 족소음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담이 제일 많이 옵니다. 가래는 폐의 담음인데 그 시작이 역시 위기불강에서 시작됩니다. 위기가 하기가 안 되면 소화불량이 나타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뇌핵기로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담음이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찌부둥하며 기혈의 순환이 막혀있다 없다 판정하는 기준의 1순위가 목소리이며 목소리에 답답한 기운이 있고 갈라지면 담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있고 허스키하고 쉰 것처럼 느끼는 것은 위장에 열이 많기 때문이며 반면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는 위가 차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조한 사람이 좋습니다. 얼굴 색깔이 칙칙하고 어두워도 담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의 근본 원인은 혈이 과하게 몰린 것입니다. 혈이 몰리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열 플러스 습이 같이 증가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성인병은 우리 몸에 발산되지 못하는 열과 습이 축적되어 장부의 정상 기능을 막는 현상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열과 습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합쳐서 담음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원인 모를 모든 병은 담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몸에서 열과 습이 증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담음이 발생하는 원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많이 먹어서. 두 번째는 번뇌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인데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 되고 열 발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 생기는 열은 기를 소모시킵니다. 늘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으며 쉽게 피곤을 느끼는 사람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인데 기가 소모되는 제일 큰 원인은 열입니다. 담음이 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쉬는 것입니다. 푹 쉬면 저절로도 회복이 됩니다.
담음 생성의 제일 큰 원인은 수분의 과다 섭취입니다. 흡수 범위를 벗어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담음이 시작되는데 특히 밤 9시 이후에 섭취하는 수분의 양이 많으면 심해집니다. 저녁에 식사를 할 때 밥과 물을 따로 먹는 식습관을 실천하면 담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 대신에 먹는 과일의 과다 섭취 역시 담음 생성의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담음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행 즉 기행이라 마음은 곧 기라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담음, 시민성 담음이며 기순환이 막히면 진액의 순환이 막힌다는 의미입니다. 담음은 기의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화는 담음의 근본이요 담음은 화의 지표가 되는데 인후에 화가 직결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화평하게 되면 포의 훈증이 과도하여 생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담음이나 화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장의 운화 기능이 잘 안되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하기가 잘 안되어서 담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액의 변성이 조직의 변화, 즉 암으로 진행됩니다. 진액이 정체되어 심포경과 삼초경의 영향으로 농도가 진해질 때 조직의 변형과 이상을 초래하게 되며 조직의 변형이 오장에 생기면 오장의 암, 육부에 생기면 육부의 암, 근육에 생기면 근육의 암이 됩니다. 생기는 부위에 따라 암으로 바뀌는 것뿐 이것의 근본 원인은 진액순환의 담음에서 출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질병의 시작을 담음으로 보며 진액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한의학의 꽃입니다. 땀도 진액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진액은 탁기이고 담음도 탁기이며 결국 암을 발생시키는 것은 탁기의 일종이며 탁기 배출이 안되면 담음이 생성됩니다. 대변과 소변만으로는 탁기 배출이 충분치 않고 땀으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땀은 노동과 운동으로 배출을 해야 하며 탁기를 줄이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3분의 1 정도를 줄여야 합니다. 소식만이 진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운동을 하면 되지만 심장의 혹사로 인해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담음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식과 함께 수분의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밥 따로 물 따로를 실천하면 담음이 생기지 않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어떤 약도 필요 없고 탁기를 줄이는 방법이 소식입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목소리가 안 쉬는데 냉수를 마시면 목소리는 바로 변합니다. 담음이 생기면서 목소리가 쉬게 되는데 목에 좋다고 먹는 계란과 냉수의 조합이 제일 안 좋습니다. 목을 많이 쓰는 강사와 같은 직업은 소금물을 먹으면 심장과 신장이 상하지 않는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쉬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수분의 과다 섭취는 심생혈이 안 되어 심장의 자기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저혈압 환자는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수분의 섭취로 자기장이 약해지면 경락의 순환 속도 저하, 기혈의 순환 저하, 진액의 순환 분리, 탁기 발생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밥, 즉 탄수화물보다 필요 없는 수분이 더 위험하며 염분 섭취가 부족하면 자기장의 약화를 불러옵니다. 장수자는 음식을 짜게 먹습니다. 저혈압 환자는 소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심생혈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담음을 제거하고 수소음 심경이 지배하는 뇌의 주요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고기를 먹을 때 송기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단백질 소화에는 염분이 필수이며 초식만 하거나 초식 동물들도 염분이 없으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주식으로 삼았던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들은 염장식품으로 염분을 보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심장의 자개장의 속도를 20에서 30% 확장시키는 것은 소금밖에 없습니다. 정제염이 아닌 천일염을 섭취해야 하며 주겸이 더 좋고 자주겸이 제일 좋습니다. 소금이 해롭다는 학설은 서양의 실험 데이터가 정제염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하라. 두 번째, 짜게 먹어라. 세 번째, 끊임없이 노동하라. 목이 마를 때는 간장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그냥 마시게 되면 담음이 생성됩니다. 우리 선인들은 심생혈의 이치를 알았고 결의 흐름을 20에서 30% 확장시키는 방법은 짜게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갑상선 질환이 없었는데 근래에 갑상선 질환이 많아진 것은 유해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간과 심장이 좋아하는 것이 소금이며 소금 중에서도 발효된 소금이 좋습니다. 즉, 발효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비타민은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발효된 당분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소금은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담음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위에 세 가지를 지켜도 수분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저녁 9시 이후 술이나 야식 먹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담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몸이 무거운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 빈속으로 자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야간에 간식으로 라면이나 만두, 치킨과 맥주 등을 먹으면 아침에 몸이 찌뿌둥한데 이것이 담음 발생의 증거입니다. 담음 치료의 제1의 방법은 위장의 하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환과 천추를 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장의 탁기를 배출시키며 목소리와 맺기도 중환 천추의 사기 배출로 좋아지게 됩니다. 천추혈이 막히면 담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천추혈은 우리 몸에서 6부의 병을 다스리는 주치혈이자 우두머리 혈입니다. 천추혈은 우리 몸에서 6부의 사기가 모여드는 혈입니다. 대장의 상태는 천추혈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사기와 탁기를 확인할 수 있고 3초 경락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음양의 순환도 확인이 가능하며 하초의 상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환혈이 막혀 경락의 흐름이 정체되면 담음의 발생이 증가됩니다. 중환혈은 12경락을 순환하다가 진동수가 떨어진 기와 빛이 사기와 탁기가 되는데 이 사기와 탁기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기경팔맥을 순환하다가 진동수가 떨어진 기와 빛은 탁기와 사기가 되는데 이 사기 탁기가 모여드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다에 모든 쓰레기가 모여드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 사기 탁기가 모여들며 모든 경혈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담음 치료의 기본은 심술이 가장 빠릅니다. 평소 기의 순환을 1이라 했을 때 침을 놓으면 10배 이상 빠르게 기혈을 돌려 진액의 세수 속도가 10배로 상승하며
담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가 돌면 혈이 돌고 혈이 돌면 기가 돌게 되는 이치입니다. 심술로 호모사피엔스의 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술은 대우주의 비밀이 호모사피엔스의 몸에 적용되는 원리를 풀어낸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진액순환의 중요성과 담음의 폐해를 잘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70%는 담음병입니다. 즉 폐와 신장의 에너지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이 70%입니다. 그리고 간과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혈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질병은 눈에 보이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이죠. 담음이 더 진행되면 폐정이 된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지만 이것이 불치병이나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환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들이 될 것입니다. 담음은 한의학에서 질병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환자의 60%는 담음에 의한 증상이며 한의학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적은 담음의 해결이며 담음을 해결하려면 청기와 탁기를 알아야 합니다. 담음은 사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게 먹고 짭짤하게 먹고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의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